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찌남캐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10일 토요일입니다. 2026년 다가오는 검증의 시간 K바이오, 그 중에서 TG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목은 거창하게 썼지만 그냥 뉴스로 검색되는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조용했던 코오롱 그룹이 달라졌어요. 사업 재편 가속으로 미래 준비 박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오롱 그룹이 코오롱 인더랑 코오롱 EMP 합병 이야기가 있죠. 고부가 소재 포트폴리오 확보, 그다음 코오롱 글로벌이랑 LSI, MOD 여기 이제 또 다시 합병하는 뉴스가 있고, 코오롱 모빌리티가 또 자회사로, 코오롱의 자회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요게 이제 모빌리티가 뭐 하는 데냐면 BMW, 미니, 이런 수입차 판매하고 중고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현금 박치기잖아요. 그래서 코오롱 그룹에 현금을 주는 이런 형식으로 되는 것 같고, 이게 만약에 현금이 잘 들어온다 그러면 배당도 좀 많이 주려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중국한테 지금 많이 치이고 있는데요. 특히 코오롱 인더가 많이 치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미드, 그 다음에 수익성, 그 다음에 건설, 글로벌이 좀 죽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룹 내 전체가.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든지 좀 해소하려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거는 이제 규호형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룹을 재편해서 잘 된다면 승계 구도에도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TF 상시 운영하고 외부 인재 영입하고 효율화, M&A 검토한다는데 돈 없어서 M&A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빌리티, 수소 저장, 배터리 소재, 방산, 우주항공 소재로 확장한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그룹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건 많이 약한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보수적이어가지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이거나 빠릿빠릿하거나, 그렇다고 또 되게 치밀하지도 않은 그룹입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룹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 바이오, 얘네 바이오가 살아나야 그룹 전체가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제 바이오한테 때려 부은 돈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얘네가 꼭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MPPO, 요거는 이제 코생이 인더한테 이제 팔아 넘겼죠. 동박 적층증 소재 양산 준비, 시설 투자랑 완공 목표 시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 리스크 해소, 미국 임상 순환, 코오롱, 민보사로 반전 드라마 쓰나,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은 2025년 12월에 소액주주 손해배상 1심을 소액주주님들이 전부 패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 리스크 해소 흐름이 있다고 하고요. 이용렬 회장님 1심 무죄가 났고, 2심 고등법원이죠. 2월 5일 날 있습니다. 2월 5일 날 요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슈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다음에 민사 1심 원고 패소 등으로 법정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평가. 그 다음에 2026년 6월에 톱9, 미국 임상 3상 톱9 결과가 이제 최대 분수령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 특별한 거 없고, 2월 끝나면, 2월에 2심이 끝나면 3월에 스터디 1 완료, 임상 완료, 그 다음에 4월에 골관절염 학회, 그 다음에 6월에 이렇게 지금 일정이 있는데, 이 일정들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솔직히 좀 자신은 없습니다. 어쨌든 요거 6월에 톱9 발표 임박 시점이 오고 성과가 잘 나온다면 주가에 분명히 호재라는 건 알겠는데,
2월에 2심이라든가 그다음에 임상 끝났다라는 소식이랑 골관절염 학회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상업화 로드맵 2027년 FDA 품목 허가 절차하고 28년에 미국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안전성 우려 하나, 국소 투여 방식. 지금 무릎에 주사 한 방 놓는 겁니다. 장기 추적 결과 치명적 부작용. 요거는 이제 국내에 3,700명의 환자들한테 임상 1상, 임상 2상, 3상, 그 다음에 환자 투여까지 해서 약 3,700명인데, 이분들이 마지막 맞은 시점이 2019년도 3월이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몇 년도예요? 26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7년간, 거의, 암, 이런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밝혀진 바가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인보사, TGC 맞아가지고 암 걸렸다, 이런 거는 지금 현재로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성 우려를 많이 완화했다. 그 다음에 CMC는 론자랑 협력해서,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고, 불확실성 완화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HLB 사태에서도 봤다시피, CMC가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특히 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론자라는 회사가 큰 회사고 글로벌 이제 유명 CDMO 기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그 의심의 눈빛을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런 거 이제 꼭 생각해야 된다. 그룹 차원의 의미에서는 TGC 성패가 코롱 바이오 전략 및 승계 구도와도 연결이 된다. 규호가 이제 아버지께 웅렬이의 아버지가 해놓은 거를 잘 마무리를 한다면 규호에게 승계하는 것도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락했지만 달라진 건 없다. 서울경제에서 나온 뉴스고 1월 5일날 티슈진이 좀 급락을 했었나 보죠. 가물가물합니다. 6월 말 분기점이라고 여기도 이제 나오죠.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기업가치 재평가의 최대 변수가 될 거다. 급락 해석, 바이오텍 전반 약세 속 사실과 다른 우려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요거 관련돼서는 아마 자금 조달 관련된 루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관련된 것 같고요. 지금 이 유상증자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안 되는 게 웅렬이 형이 돈이 없어요. 웅렬이 형이 돈이 없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닌 다음에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일반 주주로 하면은 웅렬이 형도 여기 참여를 해야 되는데 웅렬이 형이 돈이 없어서 참여를 안 하면 이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이제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업 그룹 내 전체에 큰 타격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임상 차질 우려, 차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단했다고 하는데, 요거 관련돼서도 아마 임상 중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투여하고 나면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2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거다 그러면 바로 FDA에서 클리니컬 홀드가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다 2개월 있으면 끝나거든요. 그럼 2개월 안에 TGC가 영향을 미쳐서 사람이 죽었다, 어디 부작용이 큰 게 났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한국 임상에서도 주사 맞고 이렇게 호흡 곤란 그걸 뭐라 부르는데 그거 한 건 있었고, 그 다음엔 되게 경미한,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좀 붓거나 부종 생기거나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내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군가 주가 떨어뜨리기 위해서 좀 열심히 공작을 했는데 망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수급이 엄청 탄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티슈진 같은 경우는. 자, 추가 자금 조달, 품목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자금을 이미 완료. 이거는 이제 이미 전환사채로 전부 조달한 상황이죠. 안전성 근거.
무릎 관절 국소 주사 특성상 전신 이동 가능성이 낮고 장기 추적에서 중대 부작용 신호가 없었다. 이게 조동찬 이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거짓말인 게 이렇게 연골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경도 없고요. 신경은 있을지 모르겠다. 저기 뭐지? 혈관이 없어요. 혈관이 없어서 여기에 제대로 투여를 한다면 혈관을 타고 신체 전반에 돌아다닐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이미 그 무릎을 째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미 마커라고 하죠. 이 마커로 전신에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뭐 동물 실험에서나 임상 1상 이상에서 전부 확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 혈관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뭔가 암이 생기거나 이럴 확률도 없고 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제약사가 개량 신약보다 혁신 신약 선호로 회귀하고 있다. 성공 시 혁신 치료제 재평가가 있다. 이것도 약간 좀 그런데 요즘은 개량 신약이 좀 많이 좀 좋아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맞아야 되는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 맞게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맞게 하거나 요런 약들이 지금 엄청나게 유행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고 50대 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대의 시간이 끝난다. 국내 신약 파이프라인 조명해가지고 요거 이제 다음 뉴스랑도 비슷한 얘기인데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2026년 7월 미국 임상 3상 톱라인 결과 발표. 그러니까 6월 7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통증 하나에 그치지 않고 기존 치료제와 달리 질병 진행을 억제, 개선. 질병 진행을 억제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보사를 맞고 2년간 통증이 많이 이제 사라진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강점인데 이 2년 후에 검사했을 때 이게 2년 전하고 상황이 같다. 그러니까 구조가 개선되거나 뭐 이런 뚜렷한 흐름은 보이지 않지만 2년 전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사만 계속 맞으면 아프지 않으면서 첫 치료 시점의 관절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도 디모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연골은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연골이 이제 더 상하는 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고 이걸 통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시간은 쭉 가는데 통증이 쭉 이렇게 어떤 수준으로 머무른다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 지표인 워맥, 바스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거의 저는 이제 99%라고 이제 보는데요. 이거는 왜냐면 한국에서 이미 임상 결과가 있어요. 한국에서 이미 임상 결과가 있고 미국 이상에서도 이미 결과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한국은 1, 2, 3상까지 하고 소위 얘기하는 4상까지 한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면 치료제로 3,700명 투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는 솔직히 걱정하지는 않는데 여기 구조적 개선 MJSW 이게 이제 연골과 요 사이의 그 거리를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MRI나 뭐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건데 이걸로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난리 난다.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티슈진 이건 12월 22일 날 나온 거고요. 인보사 사태 딛고 무릎 골관절염 시장 치료제 연다 해서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2019년에 국내 품목 허가 취소 및 소송 형사로 이제 확대가 됐지만 지금 3상이 미국 80개 병원 제가 알기로는 1,060명 정도 되죠. 대규모로 진행했고요. 국내 제약회사로는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오론 그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신라제니니 뭐 바이로메드니 이런 이제 어떤 그 단일 품목으로 그룹이 아닌 그냥 1개 회사가 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규모의 대규모 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왜 1,000명까지 하느냐
구조적 개선에 구조적 개선을 입증하려면 모수가 큰 게 유리하다라는 판단 아래 1000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7월에 이제 제시한다 결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6년 4월에 국제 골관절염 연구학회에서 업데이트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6년 10월에 두 번째 스터디에 톱라인 발표가 되고 연말에 2차 지표까지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스터디 1이겠죠. 그래서 FDA 전략은 최대 시장, 고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수용, 보험 수가, 뭐 글로벌 기준 선점 좀 논의하고 있고요. 기술 이전 기대, 증권사 리포트 인용으로 미국, 유럽 글로벌 라이센스 타당성 주장하고 있다. 이건 이제 뭐 삼성증권, 그다음에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지금 현재 커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상 결과가 긍정적이면 디모드 관심이 확산될 수 있다. 근데 회사에서는 지금 디모드 라벨을 꼭 받는다기보다는 일단 신약 승인 쪽으로 약간 조금 기울기가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FDA에서 디모드를 만약에 해버리면 다른 약들은 거의 이제 사라진다라고 봐야 되나? 뭐 어쨌든 이런 이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빅파마에서도 하고 있는 여러 골관절염 약들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디모드를 하기란 FDA에서도 조금 뭐 이렇게 좀 저기 하지 않을까,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면서 디모드라는 여기에 완전 꽂혀서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안 되면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그 한국 시장에서 신약으로 승인받고 승인하고 나서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연골이 재생되는 것은 통계적 유의성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한 줄로 신약 승인하는 날 하한가 갔습니다. 만약에 디모드 라벨은 따지 못했다 그러면 하한가 갈 건가요? 그리고 이게 디모드가 임상 결과로 바로 디모드 받는 게 아니고 충분히 치료제를 사람들한테 맞추고 충분한 데이터가 쌓였을 때 디모드가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임상 끝나고 바로 디모드 라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제가 봤을 땐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기대감은 크지만 그래도 계속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계속 찝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7년 1분기에 품목 허가 신청을 완료해서 28년에 허가를 한다고 하는데 되게 빠듯하고 타이트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뒤통수를 한두 번 맞아본 게 아니에요. 2015년부터 9년, 10년 넘었죠. 지금 11년째 제가 이거 커버하고 있는데 11년 동안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다라는 점, 회사 일정은 대부분 늘어진다는 점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따온 겁니다. 다가오는 검증의 시간, 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확대. 1월 8일 날 나온 뉴스고요. 요거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리가켄 바이오니, D&D 파마텍이니, 에이프릴 바이오, 소위 요즘 잘 나가는 종목들을 이제 관련된 뉴스를 모아놓은 거고요. 티슈진 관련된 거는 요거입니다. 뭐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프로젝트 임상 3상 2건이 연속 공개될 예정이고 7월에 그다음에 10월에 1차가 7월에 2차 스터디 2가 10월에 그래서 FDA가 임상 재개를 허용하면 글로벌 재개 경로, 그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의 아시아 판권, 미국, 유럽이 코오롱 티슈진. 이게 이제 문제죠, 지금. 일본이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뭐 하고 있는가 대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는 제한적이지만 미국 상업한음 시장 규모가 커서 반전 여지가 크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보셨지만 고등법원 2월 5일 이거는 이슈가 지금 뉴스상에서는 거의 이제 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2월 5일 그 다음에 3월 1차 임상 완료, 임상 3상 완료, 1차 스터디
임상 3사 완료, 4월 골관절염 학회, 6월에서 7월 1차 지표 발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거는 지금 거의 뭐 일정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 6월, 7월 요거는 좀 늘어질 수도 있다. 이거 늘어지면 이 뒤에 있는 모든 일정이 전부 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 7월을 우리가 기대는 하고 있지만 요거보다 뭐 9월에 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물론 이제 회사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물리적으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취합해야 되는 통계가 너무 많아서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유두리 있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오롱 차트입니다. 코오롱 차트를 보면 좀 막 이렇게 쭉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쉬고 있는데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요 1000억 터진 데가 여기입니다. 2022년 25년 5월 28일이라 그 다음에 29일 그 다음에 여기 6월 27일 요때 2300억 터졌거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주가를 한번 보면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 선은 지금 여기서 한번 써먹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지금 여기 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다음에 써먹을 구간이 여기입니다. 35,000원 라인 정도. 그러니까 35,000원까지 떨어져도 뭐 크게 이상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떨어져도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61선이 내려와서 241선을 이렇게 데드 크로스 내는 건 문제가 되지만 주가가 그냥 쭉 내려와서 밑꼬리 달고 뿅 하고 올라가면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평선의 데드 크로스 지금 20가고 60이 데드 크로스 나기 직전인데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데드 크로스 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처럼 되는 거죠. 61선 밑에 21선 요런 쌍바닥을 기다려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좀 오래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데드 나고 그냥 V자 반등해서 뭐 올라가고 뭐 요런 것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 35,000원 정도 뭐 내려와도 크게 상관은 없고 여기를 이제 쪼개서 본다 그러면 여기 라인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뭐 39,700원 요런 자리. 여기 위에 있는 화살표가 이제 주가의 등락으로 보는 기준봉이라고 제가 이제 설정해 놓고 보는 건데 요 기준으로 보면은 39,700원. 그러니까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려올 수 있는 구간. 그럼 뭐 여기까지도 열어 놓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뭐 29,900원, 30,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여기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을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왔던 그래서 돌파했던 구간이 여기 29,900원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면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오는 데까지 떨어진다면 어떤 걸로 떨어지는지 좀 봐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삼상 결과가 안 좋아서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일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는 여기 이런 데는 매수로 대응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오롱 티슈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을 보도록 할게요.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때 거의 280억 정도 터졌고요. 300억 터진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터뜨렸죠. 결국은 거래대금을. 그리고 보게 되면 여기입니다. 여기니까 지금 요 11월 12일 날 만들었던 기준봉, 여기 기준봉이랑 그 다음에 여기 기준봉, 여기서부터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길죠. 여기가 지금 전부 양봉이어가지고 그렇게 보면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뭐 61선 하고 46,500원 자리, 그래서 여기 46,500원, 42,450원 자리 정도 떨어지면 이 하락이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위에서 이제 와리가리를 좀 쳐줘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 조정은 한 만큼 했고, 예, 그런 의미로 거래량도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더 떨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42,450원 기준으로 우리가 주가를 바라보면 되겠다. 46,500원, 42,450원짜리 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진짜 많이 떨어진다면 이런 자리죠. 여기 뭐 36,900원 여기 정도. 그러니까 떨어지면 또 밑에 61선 있고 그 밑에 121선 있고 그 밑에 241선이 있기 때문에 급락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이제 급락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맞춰서 떨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이 막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얘도 같이 떨어져.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가령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웅렬이 형이 뭐 유죄 나왔다 이래버리면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라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뭐 웅렬이형 관련돼서는 어차피 TGC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TGC 임상 결과가 안 좋다 해서 떨어지는 거면 이건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롱 티슈진입니다. 예. 제가 이제 올라가는 언제쯤 올라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 안 드렸냐면 결국에는 지금 TGC가 코롱 티슈진이 올라가야 다른 종목들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추세선 하나 그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더라도 여기 이 위에 상단 추세선을 돌파를 해야 돼요. 돌파를 하게 되면 목표점은 85,400원에서 88,700원 사이가 되는 겁니다. 야, 여기 위를 돌파하고 갈 수도 있잖아.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21선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여기가 목표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은 과거 차트에 나온 것을 보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는 건 모르겠고 여기 넘어가서 더 가는 건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목표점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추세선을 올라타서 이렇게 한번 찍고 올라가게 되면 목표점은 여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 올라왔을 때 이슈가 터지면서 올라가면 그때는 또 그거 보고 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85,400원, 88,700원 자리 여기에 다시 온다면 매도 혹은 뭐 물량 조절, 비중 조절 이런 거를 좀 해주는 게 나쁘지 않다. 꼭 좋다가 아니라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위험을 비중을 조절함으로써 두 개 다 피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더 올라갔는데 막 나 다 팔았어. 그러니까 다 팔면 안 됩니다. 다 팔면 안 돼요. 언제까지 다 팔면 안 되냐면 지금 28년 시판 얘기하고 있고 27년도 상반기 뭐 1, 4분기 요때 이제 신청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신청하고 28년 한 1년 정도 있다가 FDA 뭐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이 종목 TGC 관련돼서 계속 한다고 하면은 이때까지는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28년 생각한다 그러면 한 2년에서 28년 하반기 생각한다면 거의 3년 가까이 투자 기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부터라도 나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냐 이 영상 보고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러신 분들이라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큼 적금 붓듯이 해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밑꼬리를 크게 달았습니다. 1월 초반이죠. 1월 2일인 것 같은데 1월 2일 날 이렇게 밑꼬리 달고 내려왔는데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게 조금 더 현실성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돌파하더라도 다시 여기 이제 이쪽 라인을 잡아서 그러면 이제 어떤 형식이 되냐면 여기 위에서
요렇게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 정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보고 있냐면 2월 5일 날 나온 뉴스가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시간 좀 보내는 거죠. 시간 좀 보내고 그다음에 2월 5일 전후로 해서 한번 빵 떴다가 여기를 위해 이제 돌파해서 갈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여기 언저리 정도는 한번 찍어보지 않겠느냐. 제가 여기서 이거 상승할 때 85,400원에 매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85,400원이 안 와서 결국에는 77,700원하고 그 다음에 75,700원인가요? 예, 그쪽 라인에서 물량을 좀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서 또 매수를 어딘가에서 또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오면 여기 85,400원, 88,700원 요 언저리에 가면 일부 또 매도하고 넘어가면 이제 넘어가는 대로 또 대응을 하고 또 내려오면 또 내려오는 대로 대응을 하고 요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차트를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떨어지면은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뭐 MACD라든가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533, 20과 5, 60과 5를 기준으로 이게 침체권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또 계속 가격에 상관없이 매수할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 K였습니다.